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가슴 깊이 묻어두었을 과거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초라했던 순간의 기억을 가장 당당해졌다고 믿는 순간에 다시 마주치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 회사 직원의 딸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만 하고 조용히 돌아올 생각으로 예식장에 들어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낯설지 않은 목소리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 너 김민호 아니야? 김민호 맞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가방을 대신 들어주던 날들, 웃음거리로 불리던 교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던 시간들. 저는 분명 그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제가 가장 안정되었다고 느끼던 순간, 가장 당당한 자리에 섰다고 믿던 날에 아무 예고도 없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 로비는 막 피어난 꽃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오늘 하루만큼은 걱정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 속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우리 회사에서 20년이 넘도록 묵묵히 일해온 직원의 딸, 결혼식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직함이나 호칭 대신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님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두 마디만 전하고 조용히 돌아설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온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다시는 듣지 않아도 될 거라 믿었던 목소리 하나가 제 발걸음을 그대로 멈춰 세웠습니다. 야, 너 김민호 아니야? 민호 맞지? 야, 반갑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 심장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었다가 놓아버린 것처럼 숨이 순간적으로 막혔습니다. 그와 동시에 결혼식장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멀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잔 부딪히는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모두 희미해지고 오직 그 이름만이 제 귀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정말 숨을 하나 고르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잊었다고 믿었던 기억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당시 중학교 교실. 벽에는 색이 바랜 학급표어가 붙어 있었고, 삐걱거리던 낡은 책상 위에는 연필 자국과 이름 모를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늘 제 가방을 가장 먼저 집어들던 친구. 야, 이거 들어.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쉬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급식비를 걷는 날이면 그의 손은 언제나 제 앞에서 먼저 멈췄습니다. 오늘은 10,000원이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손바닥 위에 돈을 올려놓지 않으면 하루가 무사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만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늘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얘 진짜 찌질하지 않냐? 그 말이 떨어질 때마다 교실 안에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면 더 많은 웃음이 쏟아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기억의 중심에 있던 이름이 바로 박찬호였습니다. 그 박찬호가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는 제 얼굴을 몇 초간 말없이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물건을 우연히 다시 꺼내본 사람처럼 그 시선에는 반가움보다 우월감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이내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비틀리듯 올라갔습니다. 와, 진짜 너 맞네. 그 한마디를 던진 뒤 그는 제 어깨 너머를 힐끗 보며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을 한번 훑었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가능한 한 감정을 눌러 존댓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의 표정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즐겁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말 그렇게 하네. 야, 그냥 편하게 해. 우리 사이에 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음 섞인 손길로 제 등을 가볍게 툭 쳤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회장님.
신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분이 저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 순간 박찬호의 얼굴에서 웃음이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와 직원분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두 분 아시는 사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혼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직원분은 아무 의심도 없이 밝은 얼굴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저희 회사 회장님이십니다. 그 말이 끝나자 주변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정적. 하지만 박찬호는 그 침묵을 웃음으로 밀어내듯 피식 소리를 냈습니다. 아, 회장님.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지도 않은 채 까딱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는 제 얼굴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요즘 회장님이란 말 좀 흔하잖아요. 그 말에 직원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과 불쾌함이 겹쳐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직원 몇 명인데요? 여기 VIP석은 회사 대표급만 앉는 자리라서. 결혼식은 어느새 본식 순서로 접어들었습니다. 로비에 흩어져 있던 하객들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하나둘씩 식장 안으로 이동했고 무대 위에는 하얀 꽃장식과 부드러운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 역시 신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분의 권유로 앞쪽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그분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고 오늘만큼은 조용히 예식을 보고 조용히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최대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에서 익숙하고도 불쾌한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야, 여기 자리 좋네. 박찬호였습니다. 그는 마치 이 자리가 원래부터 자신의 자리였다는 듯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제 바로 뒷좌석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의자가 살짝 삐걱거렸고 그 소리는 제 신경을 더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너 여기 앉아도 되냐? 그는 제 등을 향해 반쯤 몸을 기울인 채 낮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던졌습니다. 아니 뭐 회장님이시라니까 괜히 눈치 보이네. 그 말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장 안의 조명이 조금 더 어두워졌습니다. 사회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신랑 측 가족을 대표하여 축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랑의 삼촌이자 공공그룹 전략기획 임원이신 박찬호 님이십니다. 그 순간 제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머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박찬호, 공공그룹, 전략기획 임원. 그 이름과 직함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마치 퍼즐 조각이 정확한 자리에 딱 맞춰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공공그룹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인수합병을 검토하고 있던 회사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탄해 보이는 중견기업.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지저분하게 얽힌 지분 구조, 불투명한 자금 흐름, 문제 많은 임원 라인으로 이미 여러 차례 리포트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던 이름, 박찬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일 리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결혼식이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무대가 될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축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공공그룹 전략 기획을 맡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식장 안에는 작은 박수가 흘렀습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누군가를 눌러야만 자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도 바꾸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이 단상이 축하의 무대가 아니라 추락을 알리는 출발선이 될 거라는 것을. 축사가 끝나자 식장 안에는 의례적인 박수가 퍼졌습니다. 박찬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한 번 더 고개를 들어 하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후 찬호는 자기 자리를 향해 걸어오다 일부러인지 무의식인지 제 바로 옆에서 발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야, 들었냐? 잠깐의 침묵. 나 임원이야. 임원. 그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이었고 확인이었고, 그리고 제가 여전히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중학생 시절 교실 뒤편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웃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의 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사회적 직함이라는 갑옷을 두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본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사 잘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칭찬도 조롱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듯 담담한 어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담담함이 그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찬호는 제 말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는지 웃음을 거두고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방금 전까지 분명히 알고 있다고 믿었던 관계의 위치가 어긋난 느낌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찬호는 곧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그래, 뭐 너도 열심히 살았네. 그 말 속에는 여전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한 뒤 자기 자리에 앉았고 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주머니 속에서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소리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켜지 않은 채 손가락을 움직여 비서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00그룹 박찬호 임원 전면 재검토. 문장은 짧았고 군더더기는 없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그러나 그 3초는 찬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거운 시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찬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깔아보고 평가하고 우위에 있다고 믿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모든 보고서를 위에서 내려다보고 한 줄의 결제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결혼식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긴 추락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것도 아직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늘 그렇듯 출근했고 늘 그렇듯 보고를 받았고 늘 그렇듯 결제를 했습니다. 그 결혼식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찬호 역시 그날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어릴 적 늘 그랬듯 사람을 한번 낮춰봤으면 그 관계는 영원히 그대로일 거라고 믿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주 월요일부터 00그룹 안에서는 아주 묘한 소문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공문도 아니고 사내 메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도에서, 커피 머신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속삭이듯 오가는 말들이었습니다. 전략기획 쪽에 감사 들어온대. 외부에서 자료 요청이 왔다더라. 이번엔 형식적인 거 아니래. 그 말들은 특정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의 끝에는 항상 한 사람의 자리가 겹쳐져 있다는 걸. 박찬호.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전략기획 임원이라는 자리 몇 년을 버텨왔고 수차례 위기를 넘겼다는 자신감도 있었을 테니까요. 감사야 뭐 맨날 있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구체해졌습니다. 자료 요청 범위가 꽤 깊다던데. 예전 프로젝트까지 다 들여다본대. 이번엔 외부 쪽에서 직접 내려온 거래. 그제야 그도 느꼈을 겁니다. 이건 그냥 소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찬호. 잠시 받지 않고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하니 찬호는 말을 고치며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민호야. 그가 제 이름을 낮춰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결혼식에서 말이야. 그는 말을 흐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뭐 좀 한 거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그 침묵은 그에게 확신보다 훨씬 큰 공포로 다가갔을 겁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찬호님, 업무적인 검토일 뿐입니다.
찬호는 그님이라는 호칭에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야, 장난하지 마. 이거 내가 몇 년 쌓아온 자리야.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찬호의 말을 끊지 않았고 감정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만 전달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쌓은 만큼 정리도 되는 자리입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의 분노가 아니라 시스템이 자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스템의 위에는 중학교 교실에서 자신이 내려다보던 그 찔찔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박찬호는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과거가 현재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처음부터 결론을 향해 움직이는 조용한 칼날 같았습니다. 외부 회계법인, 법무팀, 전략기획과는 전혀 다른 라인의 인력들이 공공그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박찬호의 일상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그의 발언은 자주 끊겼고 이메일에 달리던 확인했습니다. 라는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찬호가 관행이라고 넘기던 것들이 하나씩 문서 위에 정리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접대비 내역. 영수증은 있었지만 상대는 불분명했고 금액은 설명 없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허위 보고서. 실제 성과와 전혀 다른 수치가 보고서 안에 아무렇지 않게 적혀 있었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 구조. 명목은 시너지였지만 흐름을 따라가면 특정 라인으로만 이익이 모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찬호는 그 모든 것을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로 정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문서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한 장, 계좌 내역 한 줄, 이메일 한 통. 그 모든 것 위에는 항상 같은 이름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찬호. 도망칠 수 없는 방식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형태로. 찬호는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침묵을 배웠을 겁니다. 질문을 받으면 말을 고르다 입을 다물었고 자료 요청이 오면 책상 서랍을 여러 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밤이 되면 휴대전화만 계속 들여다봤을 겁니다. 울리지 않는 화면을 보며 더 불안해지는 그런 밤들이 이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찬호는 제 비서실을 통해 면담 요청을 해왔습니다. 요청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상은 마지막으로 붙잡을 손잡이를 찾는 몸짓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저는 결혼식장에서 보던 그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걸음, 사람을 내려다보던 시선, 웃으며 던지던 말들.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고 시선은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바닥을 맴돌았습니다. 의자에 앉는 동작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건 그였습니다. 회장님. 찬호는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살아남고 싶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박찬호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현재에 대한 변명입니다. 찬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찬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자리는 잘못을 용서받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을 정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이미 자신의 이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박찬호의 하루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말이 줄었고 사람이 줄었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사회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자 유리 너머로 긴 테이블과 정리된 자료들, 굳은 표정의 이사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 주주 자격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의자에 앉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회의실 안의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찬호는 제 모습을 보는 순간 눈에 띄게 숨을 한 번 들이마셨습니다. 그 짧은 호흡 하나에 그의 지난 며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룬 밤, 끝없이 울리던 전화, 붙잡히지 않던 변명들. 찬호는 서류를 넘기려다 손끝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인 안건들부터 차례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 의장이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전략기획 임원 박찬호 씨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습니다. 펜 소리도 의자 움직이는 소리도 모두 멈췄습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한 장씩 넘기며 차분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본인 책임 하에 부정 집행, 잠깐의 정적, 허위 보고.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열사 간 거래에서의 이해 충돌 행위. 박찬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더 내려앉았습니다. 찬호는 어디에도 시선을 두지 못한 채 책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서와 숫자가 모든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 사안에 따라 이사회에 해임을 의결 요청드립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닿는 순간 박찬호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만 몇 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장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결입니다. 그 짧은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 찬호는 그 자리에서 모든 직함을 잃었습니다. 임원이라는 호칭도, 사람들 위에 서 있던 자리도, 그를 지켜주던 이름의 힘도.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찬호는 한동안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찬호를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교실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와 지금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 시간이 미뤄두었던 기록이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도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